네, 안녕하세요. 한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한동대학교가 이제 전통적으로 수시 모집 때 많이 하는 전형 있죠. 그거. 네, 알죠,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 2022학년도 한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 장창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전형이 있죠? 총 6가지 전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약 60% 정도의 학생을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전형별로 지원 자격을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더 지임팩트 인재 전형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입니다. 240명을 선발을 하고요. 이 전형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그에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검정고시만 보셔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지임팩트 인재 전형을 한 장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전형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인데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그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별다른 그런 교회 활동이라든지 수상 실적 이런 거를 받는 전형은 아니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궁금한 친구들은 저희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학생을 뽑는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10명 모집하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대안학교 전형은 말 그대로 대안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고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검정고시 자격이 되시면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은 저희 학교에서 정한 10가지의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 자녀라든지 미자립교회 또는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 이런 자격들이 있으니까 그 모집 요강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은기회 전형은 5가지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또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또 특성화고 졸업자, 서해오도 학생, 만학도 이런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올해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난 전형이죠. 네, 맞아요. 네, 10명에서 34명으로 많이 늘었죠. 지원 자격이 되시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 전형은 이제 해외 학교 출신자라거나 또는 국내 외국인 학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해외 고교 같은 경우에는 꼭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더라도 초, 중고 중에 1년 이상만 이수를 하셨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입시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느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수시는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요. 면접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차례에 걸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고사일이 같은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수시내 모든 전형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올해 한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다 있습니다. 모든 전형에 다 있죠. 면접 일자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서 한동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여러분 지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한동대학교는 서류 70, 면접 30의 비중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그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일단은 2단계 면접은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석차 등급이 나오는 전 과목을 석차 백분율로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비교과를 약 50%, 50%의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한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른 대학교랑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전공 적합성의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평가하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에 학업 역량 30%, 탐구 역량 2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그리고 지원 동기 10%의 평가 비중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을 합쳐서 교과 50%,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동기를 합쳐서 비교과 50%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즉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만큼이나 또 비교과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두 가지 활동을 균형 있게 하시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보다 학교 적합성이라는 말 표현을 쓰는데, 이 친구가 한동대학교에 왜 지원했고 한동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진로가 있는지 되게 저희는 궁금해 하거든요. 서류평가 단위든 면접평가 단위든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동대학교 올해 자기소개서가 있죠? 네, 맞아요. 올해까지만 자기소개서가 있고 저희가 내년인 2023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이제 3개의 문항이 있어요. 1, 2번은 대교협 공통 문항이고 3번 문항은 한동대학교 자율 문항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지원동기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들 그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요. 무엇을 물어보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문항도 줄었고 또 기재 물량도 줄었죠. 약 3,100자 정도로 70%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소개서를 실적의 나열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은 좀 읽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에피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좀 더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또 읽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의 스토리 위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3번 보시면요. 한동대학교 지원 동기와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항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원 동기를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왜 한동대학교에 지원했는지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문항보다도 좀 더 주의 깊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 있죠. 면접도 단순하게 뭐 수학, 영어 그런 학업적인 그런 질문을 한다기보단 여러분들의 생활했던 그 학교생활,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확인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나요? 일단 지원 동기와 관련한 문항은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한동대학교에 왜 지원했는지를 1번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거 문제 유출 아닌가요? 네, 그런 만큼 준비를 좀 잘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면접이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 문항들은 자기소개서 또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대학이랑 다른 점은 그 전공적 합성이라는 평가 요소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도 20분이 있고 또 전공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됐든 면접이 됐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게 그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평가 요소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평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히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작년도 입시 결과는 어땠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 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평균 등급과 70% 커트라인을 보셨을 때 대체로 뭐 3등급 초반 또 중반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성적이 70% 커트라인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지원해도 될까?
네, 물론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 순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0% 커트라인보다 성적이 좀 낮더라도 자신만의 발전 가능성과 장점을 보여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 성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나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는 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드러났다는 친구들은 용감하게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합격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제 다 지임팩트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입니다. 이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성적이 그 70% 커트라인보다 낮죠, 조금. 그래서 한 3.63 등급 정도였으나 저희가 특히 이 학생은 인성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친구를 위해서 헌혈증을 모금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학생의 인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서 최초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2번 학생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3.74 등급으로 70%보다는 좀 많이 낮은 편이죠. 그렇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동아리 활동 등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신문 창간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거나 또는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역할을 잘 해냈다, 이런 기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발전 가능성 우수 사례로 선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좀 최초합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냥 단순하게 내신 성적으로 줄 세워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 생활을 얼마큼 충실하게 했느냐, 물론 거기서 내신 성적도 보고 교과 관련된 부분도 보고 하지만 이제 비교과 관련해서 더 많은 그 학생의 그 학교 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이런 학생도 뽑혔구나, 나는 이것보다 더 잘했을 거야 라고 위안 삼으면서 지원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동대학교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구나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겠죠? 네, 이해됐을 거라 믿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거의 학기 막바지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있고 굉장히 힘든 한 학기를 보내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있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